30호 이승윤과 63호 이무진 둘 다 있으시네요. 두 사람으로 오늘의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미술사에서도 희대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의 두 천재 라이벌,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와 회화의 완성자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들입니다. 제가 이 르네상스의 거장들을 싱 어게인이랑 비교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재성. 두 번째 이유는 세기의 라이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화제성. 말해 뭐합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하두씨를 클래식 명화를 통해 세상을 읽어보는 이슈 갤러리의 로맨틱가이 로가 인사드립니다.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예술 비평가 줄리언 벨은 미술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슈가 어떤 작품과 연결되어 있는지, 사실 또 이런 거 연결고리 찾을 때 막 짜릿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막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 나만 그런가? 오늘은 좀 신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그 한국 방송 보려면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그 시내 한인 슈퍼에서 구워놓은 CD를 사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 좀 더 빨라지고 발달하고 나서는 그 스트리밍 사이트들 통해가지고 한국 방송에 빠져 살기도 했다가, 뭐 해외 생활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뭐 뎁데이트, 바다, 향수병 치료는 뭐니 해도 라면과 소주와 한국 방송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 유일하게 좋아하던 영국 방송이 오디션 프로그램이었고, 저는 그 브리튼즈 갓 탤런트하고 엑스팩터의 애청자였습니다. 실제로 그 심사위원 사이먼 코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방송회까지 참가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나오죠? 예. Next week, you are going to be in a recording studio. 얼마 후 한국에도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왔고, 당시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같은 집에 살던 플랫메이트들과 함께 응원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라이벌전의 백미는 시즌2에 나왔던 허각과 존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저도 TV랑 이제 멀어져서 살다가 이번 코로나와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국 방송하고 이제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이 해외 교민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싱 어게인입니다. JTBC. 그 중에서도 가장 팬덤을 몰고 다니는 두 사람, 30호 이승윤과 63호 이무진 둘 다 있으시네요. 두 사람으로 오늘의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사실 조만간 생일입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친구 3명에게 알려주세요. 그 아시죠? 복리의 법칙, 그 행운의 법칙 아시죠 이거? 이 말을 듣고도 친구에게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지 않은 영국 런던의 안소니 브리즈턴은 얼마 전에 코비드19에 걸렸고, 이거 카톡으로 받고도 구독을 안 누른 에딘버러의 해리포터는 머리에 번개를 맞았으며, 카톡 보고 익십한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에서 쫓겨났습니다. 재능이 시기와 질투로 하며 등장한 30호.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게 재능인 듯 유희열 심사위원도 질투하게 만들고 저를 또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음악 장르는 30호.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이름 이승윤, 33세, 1989년 8월 21일 서울 출생이고요. 투게더라는 앨범이 보이네요. 2012년 따벤이라는 밴드 활동을 시작으로 네이버에 등록된 앨범만 9개가 있네요. 알라리 깡숑이라는 밴드의 리드 보컬로 활동 중입니다. 작은 형이 의외로 유명인입니다. 구독자 수 29만 명을 보유한 천재 이승국이라는 아름다운 청년인데요. 올레TV와 기타 여러 채널에서 프리랜서, 리포터로도 활동하고 각종 진행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인터뷰들, 헐리우드 스타 인터뷰하는 것들을 봤는데 도전정신 가득하고 정말 멋진 친구더라고요. 예, 마치 저의 청년 시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흐뭇하게 이렇게 미소 짓게 만드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호감형 친구들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분만큼만 하면 욕 안 먹는다. 아니, 사람들이 제 발로 다시 교회로 찾아온다. 라고 하는. 저도 이제 유명하시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몇 개 찾아봤는데, 참 훌륭하시고 그 말에서 진정성과 어떤 정의로운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선한 정의로운 에너지가 역시 30호 이승윤 참가자에게도 같은 파장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말은 또 어찌나 예쁘고 멋지게 하는지, 이승윤하고 이승기가 주고받는 말만 들어도 힐링될 지경이에요. 저게 젊은이들이 아닌가 싶고, 사실 저도 아직 젊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이제 저들이 끌고 갈 거다 하면서 흰머리가 더 나는 것 같고, 아무튼 이 친구가 예전에 대학가요제를 참가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효리 씨와 또 함께 딱 투샷이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이효리 씨 정말 예쁘다.
이때 제 생각에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이승윤이. 이승윤은 이제 밴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곡을 발표했기에 이번 신드롬의 주인공이 되면서 그 곡들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본 영상, 허니. 그때 그 섹시한 눈빛 참 희한하게도 박진영 씨의 허니는 박진영 씨 본인이 부를 때보다 다른 사람이 부를 때 항상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조회수가 무려 와우 1020만 뷰 후달달. 일단 여자 심사위원들 보고 다 미쳐버렸습니다. 제가 한동안 제 아내에게 이 영상을 안 보여줬습니다. 남자의 제 마음도 이렇게 막 조여지는데 말 다 한 거죠. 심사위원 혜리 씨와 선미 씨 둘의 심사평. 웬만하면 갈 뻔했어요. 이 남자 나랑 밀당하는구나. 안영미 씨하고 장도연 씨가 나온 줄 알았어요. 뭐 20금인 줄 알았어. 그리고 재밌는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몇 개 소개해드리면, 엮이면 개 위험할 것 같은데 지독하게 얽히고 싶다. 사귀면 눈물 팔티할 것 같음. 아니 이미 사귀기 전부터 울고 있을 듯. 뭐지? 진짜 결혼하자는 건가? 아니 거 봐. 저 오빠가 먼저 꼬셨다니까? 나 좀 가겠다고. 예, 지금 이 댓글 쓰신 분들 빨간 바지가 찾고 있습니다. 같이 방송합시다.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자, 이처럼 그 사람을 미치게 하는 오므파탈. 오므파탈 그 자체가 되어가지고 여성들의 마음과 이 로가의 마음을 들었다 놔버렸습니다. 한 200번 정도 보고 나니까 진정됐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63호와 함께 꾸민 두 번째 무대 연극 속에서 다시 또 음악은 흐르고 제가 사실 무한궤도부터 넥스트까지 신해철의 완전 광팬이었고요. 97년도에 넥스트 굿바이 콘서트까지 갔었던 사람인데 원곡자인 고 신해철의 목소리가 아예 1도 생각 안 났습니다. 원래 커다란 무대 위 화려한 조명 속에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커다란 무대 위 화려한 조명 속에 커다란 무대 위 화려한 조명 속에 이렇게 바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간에 요거 할 때 제 마음도 막 터져버리더라고요. 아우. 그리고 치티치티 뱅뱅 뭐 말하면 뭐해 그거는. 이거 찾아보고 나서 이효리 씨 영상까지 다시 찾아봤는데 정말 판무파탈 그 자체더라고요. 역시는 역시더라. 효리 씨 예전에 2011년인가 우리 회사에서 한번 모신 적 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그때는 빨간 바지를 안 입고 있어가지고 이때 오디션 사상 가장 쿨한 명언을 남겨버립니다. 심사위원들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리겠다. 63호 잘했더라고요. 저도 잘하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게 젊음이다라는 생각에 며칠 동안 가슴에 그 울림이 있었어요. 떨림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세상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리겠다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또 이제 대세가 또 레전드를 불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158만 뷰. 저는 사실 이번 싱어게인을 유튜브 클립으로 우연히 보게 되면서 30호만 덕질을 했었는데 한국에 이제 누나랑 통화하다가 우리 누나는 63호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3호 영상을 보다가 조회수 확인하고 히읗 디귿 1600만 63호의 팬덤이 더하다는 걸 알고 또 덕질 시작했습니다. 63호 그는 누구인가? 이름 이무진, 나이 22살, 20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네요. 저 군대 갔다 와서 태어났네요. 실용음악과의 스카이인, 서울예대 재학 중이며 전공은 싱어송라이터, 고향은 경기도 일산. 왜 찐무명이냐? 그 4년 전 고향 보이스라는 웹툰 OST 주제가를 뽑는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앨범을 발매했지만 그 이후로 아무 활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웹툰은 또 다음이나 네이버가 아니라 고양시 홍보 웹툰이라서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웹툰이라 전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덕분에 싱어게인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 땡큐 고양시. 그러나 당시 음원인 산책을 찾아보니까 와 현재 조회수 33만회. 자, 그리고 이무진이 서울예대에서 복도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정석인데? 현시점 조회수 455만 회. 자, 63호 코인이 시작된 이후 갑니다. 고객님, 우양주입니다. 매수 타입입니다. 방송 속의 활약은 어땠을까요? 자, 찐 무명조 노란 신호등 같은 존재라는 63호. 예전에 김국진 씨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걸로 대한민국을 웃음으로 뒤집어 놨다면 63호는 그 스타일리시하고 또 세련되고 막다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여보세요 한 소절로 또 대한민국을 뒤집어 버렸어요.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현재 조회수 1600만 뷰. 와우.
조회수 수익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JTBC 사장님. 무려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봤다는 사실. 자, 경연이 계속되니까 요즘엔 이런 반응도 있네요. 미쳤나봐요. 63호 잘생겨 보여요. 후후. 이무진이라죠? 심지어 유로 같아 보여요. 미쳤나봐요. 후후. 요새 저도 교민사회에서 그런 얘기 듣기는 합니다. 동네에서 한국 아줌마들 마주치면은 고개를 막 갸웃거리고 가세요. 유튜브에서 보고 잘생긴 줄 알았는데. 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천재끼리의 라이벌 대결 2라운드 팀 내양전 운명의 만남 연극 속에서 699만회 기록했네요. 3라운드 라이벌전 또 운명의 장난으로 30호와 재대결. 한 명은 미친 무대, 그리고 이 63호는 휘파람으로 마음의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승? 63호가 승리. 4라운드 아쉽다더니 올 어게인, 저 바다에 누워로 204만회. 5라운드는 뭐 방송국 놈들의 11화 패자부활자 시청률을 위한 두작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꿈 157만회. 뭐 그래 떨어뜨려야 또 재미가 있으니까. 2월 3일 그 방송 리서치 기준으로 모든 라운드 총 누적 조회수 3182만회. 와우. 사장님 금일봉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특히 5라운드 꿈 무대에서 2대6으로 탑6 진출에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도 경악하고 시청자도 경악하고. 제가 방송을 좀 아는데 그 11화의 패자부활절 있잖아요. 그거 시청률 큰 그림이에요. 이거 뭐 인정. 뭐 방송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어차피 탑6는 이무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서 뭐 팬들 입장에서는 무대 한 번 더 봐가지고 좋다는 의견이 뭐 많았어요. 패자부활절 공식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요런 영상이 무려 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nyway, 꿈으로 탈락하고 어떤 이의 꿈으로 회생했습니다. 기타 말고는 사실 둘의 음악 성향은 좀 다르죠. 그래도 보는 우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재미있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하나 소개하면 63호는 힐링값, 30호는 중독값. 이렇듯 사람들은 그 경쟁 구도, 라이벌 구도를 참 좋아합니다. 짬뽕과 짜장, 치킨과 피자, 메시와 호날두, 로가와 정우성 같이. 미술사에서도 희대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의 두 천재 라이벌,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와 회화의 완성자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들입니다. 나이 차이도 30호와 63호가 11살 차이 나더라고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도 미켈란젤로가 7호 토끼띠, 라파엘로가 83 돼지띠니까 여기도 나이 차이가 좀 나죠. 당시에도 둘은 라이벌이어가지고 또 바티칸 박물관 입구 딱 가면은 그 두 사람이 있는 조각상이 입구를 떡하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조각의 가운데가 교황님의 삼중관과 성 베드로의 심볼인 열쇠, 그래서 교황을 상징하는 표식이고요. 왼쪽에 오한마와 정을 들고 있는 털보 조각가가 미켈란젤로, 그리고 오른쪽에 그 팔레트하고 불을 들고 있는 미남자가 바로 라파엘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바티칸에서 꼭 봐야 되는 두 작품을 소개합니다. 바티칸에 가면 꼭 찍는 사진 있죠? 이거 인증샷, 이제 티켓 갖고 찍는 거. 바로 이 작품, 아테네 학당하고요. 그리고 교황님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행사를 하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아담의 창조를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작품들은 대작이기 때문에 설명이 되게 길어가지고 그림 설명은 위에 있는 링크를 꼭 클릭하셔서 따로 그림 설명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르네상스의 거장들을 싱 어게인이랑 비교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재성. 이승윤의 천재성에서 미켈란젤로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따라할 수 없는 독창성, 조각가가 그려낸 회화, 인체의 움직임, 근육 섬유 하나하나 분석했던 집요함. 그는 조각을 할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자세히 그 스케치하는 것 따위는 깨놔두라 할 정도로 대리석을 보면 그 조각 안의 완성 상태가 돌 안에 완벽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신 플라톤주의를 따르는 작가였는데, 플라톤이 뭡니까? 이데아, 그죠?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했고, 미켈란젤로한테는 작업 전에 그 이데아의 바로 그 본질이 보였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돌 안에 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를 꺼냈을 뿐이다. 30호 이승윤은 어떻습니까? 모든 노래의 이승윤화, 그리고 포크도 아니고 락도 아니고 댄스도 아닌 장르는 30호.
무엇으로 교정할 수 없는 틀을 깨는 천재라는 수식어가 있고요. 곱상하고 잘생긴 느낌이 아니라 막 목이 늘어진 티셔츠에 헝클어진 머리로도 숨길 수가 없는 그의 치명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저는 영락 없는 미켈란젤로가 보였습니다. 맨날 막 술 먹고 뒤에서 게임만 하지만 시험 치면 꽈톱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 그럼 라파엘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는 페루지노 밑에 있었는데 스승을 뛰어넘어버리고 스승의 친구도 스승이라고 다빈치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다빈치의 위대한 그런 또 스킬들 있잖아요. 뭐 인체의 비례라든지 스푸마토, 공기 원근법 같은 기술들을 다 흡수해버리고 후에 라이벌 구도를 만들었던 미켈란젤로의 인체 묘사까지 습득해버리면서 모든 걸 흡수해버리는 스폰지 같은 천재로 르네상스 회화의 완성자라는 칭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의 스킬은 19세기까지 아니 현재도 그의 화법들은 아카데믹 미술의 클래식, 바로 고전 미술이라고 칭해집니다. 라파엘로는 제도권 내에 정말 엘리트스러운 반듯한 천재의 이미지를 상징을 하고요. 자, 그래서 64보 이무지는 실용음악가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실용음악가의 서울대인 서울예대에서 싱어송라이터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천재답게 실용음악가 탑4 학교를 다 합격했고요. 정말 교수님 말 잘 듣는 반듯한 과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얼굴도 라파엘로 같아요. 예. 두 번째 이유는 세기의 라이벌입니다. 두 사람은 당시 시대가 만든 라이벌이자 이를 의뢰한 율리우스 2세 교황의 더 완성도 높은 작품에 대한 열망으로 만들어진 라이벌 관계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원래 좀 흉폭한 노인네 같은 성격이어가지고 뭐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에 차은우 같은 외모까지 모든 걸 갖춘 라파엘로를 좀 미워했었어요. 그 아버지까지 궁중화가였던 정말 부수저 집안이거든요, 라파엘로가. 그래서 지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라파엘로도 근데 집요한 편집증 환자 같은 미켈란젤로의 실력에는 혀를 내두르고 어떤 천재성의 질수까지 했었다고는 합니다. 율리우스 2세는 이런 천재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지기 싫어하는 거, 더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작업하는 시스티나 성당 바로 옆방인 서명의 방에서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을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은 그 4년 동안 미켈란젤로의 자존심을 막 건드려가면서 밀당하면서 희대의 걸작을 만들게 합니다. 이때 분위기 쌀벌했습니다. 한 번은 바티칸에서 라파엘로가 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본 미켈란젤로가 귀족 도리님처럼 찬미자들에게 둘러싸여 어디를 가시나 아이돌님, 꼴의 아티스트라고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묻자 라파엘로가 그럼 형님은 서영 집행인같이 맨날 인상 쓰고 망나니같이 항상 혼자서 어디를 그렇게 가시나요? 혼자서, 맨날 혼자서 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역시 JTBC 제작진도 교황 만만치 않았습니다. 둘을 운명의 장난처럼 만나게 해서 그리고 서로를 떨어뜨리게 해서 패자부활전으로 올리더니 마지막에 63호를 또 떨어뜨려서 패자부활전으로 올리는 이 방송국 놈들의 만행을 볼 때 교황 율리우스 2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화제성. 말해 뭐합니까? 두 사람은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고 그리고 30호, 63호는 지금 대한민국 음악씬의 가장 스타. 이름뿐만 아니라 숫자까지 화제를 만들어버린 이승윤과 이무진. 우리가 김나박이에서도 우열을 가리는 건 네 사람에게 미안하듯이 저는 이 둘 중에 누가 우승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이미 승패는 상관없는 그 드라마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둘의 무대를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 DNA는 좀 더 야생 같은 30호에게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종특인가 봅니다. 이승윤 씨, 제가 한국 가면 꼭 갑니다. 알라리 깡숑 파이팅!